조국 후보자 의료계 폄하 관련 대한의사협회 긴급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집 회장의 기자회견 발표가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의료계 폄하에 대한 입장 발표 긴급 기자회견문을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 후에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 회장 최대진입니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자녀가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시절 의학학술지인 대한병의학학회지에 배우자로 등재한 논문을 두고 사회적인 논란이 발생한 지 약 2주가 경과하고 있습니다. 인문계열 전공의 고등학생이 의과대학 부설의 연구소에서 2주간의 인턴 과정 동안에 주산기 저산소성 토혈성 뇌변증에서 EMOS 유전자의 다용성이라는 제목의 의학 논문의 가장 주된 연구자인 제1저자로 등재된 것을 두고 실제 연구에 대한 기여의 정도와 저자로서의 자격에 대한 의혹이 일었습니다. 또 그 배경에 특권과 특혜가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논란이 발생한 직후 해당 연구의 총책임자이자 논문의 교수제자였던 단국의대 장영표 교수를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제1저자의 선정 및 연구 전반에 걸쳐 비효율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논문을 승인하고 게재한 대한병의학회 역시 장영표 교수에게 2주간의 소명 기한을 제시하고 논문의 철회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협회는 그간 중윤위와 대한병의학회의 조사 절차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협회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최대한 자제해 왔습니다. 또 의사단체가 이 사태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정치적, 정파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에 신중을 기하였습니다. 지난 8월 30일 예정이 되었던 기자회견을 취소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정치적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비전문적 견해들이 언론과 온라인을 통하여 확산되었습니다. 의학이 어떤 학문인지, 의학 논문이 어떻게 작성되는 것인지 모르는 인사들이 쉽게 저자의 자격을 논하고 심지어는 학술지 가치를 평가절하거나 과학적 연구 원고에 따라 작성되는 논문을 에세이 정도로 평하는 일이 연이어 벌어졌습니다. 그 결과 의학 연구 전반과 학술 활동에 대한 권위와 신뢰가 흔들리고 연구자와 의사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손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계의 종주단체이자 13만 의사 중앙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긴급하게 중재에 나서지 않을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의사로서, 연구자로서, 학자로서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허탈감을 호소하는 많은 의사회원들의 분노가 오늘 기자회견의 배경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영표 교수, 논문 자진 처리할 것을 권고합니다. 먼저 대한의사협회는 공식적으로 단국의대 장영표 교수에게 논문의 자진 처리를 권고합니다. 국내외의 연구 저자 관련 규정에 따르면 논문의 제1저자는 해당 연구의 주제 선정과 설계, 자료 수집과 정리, 연구 수행과 결과 도출 및 논문의 저수를 주도하는 핵심 저자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연구의 주제와 내용, 연구 과정별 진행 시기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자녀가 고등학생 신분으로 제1저자에 해당하는 기여를 했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입니다. 부분적인 번역이나 단순 업무에 기여했을 수는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제1저자라고 할 수 없으며 그 기여 정도에 따라서는 공저자에 오르는 것조차도 과분하다고 할 것입니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자녀가 해당 논문의 제1저자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대한의사협회의 전문적 판단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더 이상 장영표 교수와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자녀에게만 국한되는 개인적인 연구윤리 문제가 아닙니다. 해당 논문이 후보자 자녀의 명문대 입학과
의학 전문대학원 입학에도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 사회의 마지막 남은 공정 경쟁인 입시를 통해 미래를 개척해 나가려는 젊은 세대의 꿈과 희망, 그리고 그들이 지금도 치열하게 흘리고 있는 피와 땀의 가치가 땅바닥으로 추락해 버렸습니다. 때문에 이번 사태는 젊은이들의 미래에 대한 농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양희표 교수는 학자로서의 양심과 동료 선후배 의사들에 대한 도리는 물론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입은 상처에 대해 돌아보고 조속히 스스로 논문을 철회하여 결자 해지할 것을 권고합니다. 또한 남아있는 주민위와 대한병리학회의 소명 요구에도 충실하게 임해야 할 것입니다. 조국 후보자는 의학 연구의 가치를 폄하하고 연구자들을 모독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게 말씀드립니다. 후보자는 지난 8월 30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딴지일보 자유 게시판에 올라온 조국 후보자 따님 논문을 직접 읽어보았습니다라는 글을 공유하였습니다. 이 글은 해당 연구가 이미 수집된 자료를 가지고 몇 분이면 끝날 간단한 통계 분석에 지나지 않는다며 고등학생도 반나절 정도만 설명을 들으면 이해할 수 있는 간단한 내용이며 해당 논문에 실린 대한병리학회지가 인용지수가 떨어지는 수준 낮은 저널이라고 논문과 학회지의 가치를 폄하하는 내용입니다. 평소 SNS를 통해서 활발하게 본인의 철학과 소신을 대중에게 공유해온 조국 후보자입니다. 사실관계조차도 틀린 이른바 가짜 뉴스에 해당하는 이런 수준 낮은 글을 공인인 조국 후보자가 공유했다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행위가 조국 후보자의 이번 사태에 대한 인식의 수준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조국 후보자는 민정수석과 법무장관 후보자이기 이전에 법학을 전공하고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이자 학자입니다. 현재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의 교수를 겸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분야가 다르고 의학의 문외한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의학 연구의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연구자들을 모독하는 것이 학자로서의 자세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무장관이라는 권직 앞에서 자신의 자녀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에 교육자 본연의 양심마저 저버린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절규하고 분노하는 이 나라 미래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이 사태가 조국 후보자에게는 그저 일신의 영광을 위해 거쳐야 할 개인적인 작은 상처 하나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히포크라테스 학파에서 기원했다는 이 말에 원래 예술이란 의술을 뜻합니다. 대한민국 의사들은 짧은 인생 속에서 우리 세대 이후로도 용접할 의학의 발전을 통해 환자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습니다. 조국 후보자는 우리의 의학을, 우리 의사들을 더 이상 모욕하지 마십시오. 무엇보다 순수하고 고결한 의학의 정신이 사욕의 눈이 먼 개인의 부귀 공명을 위해서 젊은 세대들을 절망시키는 농단의 수단이 되어버린 것에 깊은 좌절감과 분노를 느낍니다. 조국 후보자는 짧은 인생보다도 더욱 짧은 권력의 본질을 깨닫고 무엇이 진정으로 그 스스로 즐겨 말했던 공정과 정의를 위한 길인지 스스로 심사숙고하시기를 바랍니다. 2019년 9월 2일 대한의사협회. 정말 마음이 좀 아픕니다. 그 소속사만 말씀해 주시고 질문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디 소속사만 말씀해 주시죠. 메디컬리스트의 김선호 기자입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조국 후보자는 의학 연구의 가치를 폄하하고 연구자들을 모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 보시면은 공정과 정의를 위한 길인지 심사숙고하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기자회견하는 내용이 좀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조국 후보에게 뭘 원하시는지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학의 전문가단체이기 때문에 조국 후보자가 법무장관 후보자에서 사퇴를 해라 마라 그런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국 후보자가
이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인용하면서 자신의 의학 논문에 대한 어떤 그 인식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대단히 잘못됐다는 점을 지금 지적을 하는 것이고, 대단히 잘못됐기 때문에 조국 후보자가 그것을 그런 인식을 바꿔야 된다. 공정과 정의를 위한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스스로 잘 생각해보라.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조국 후보자가 사퇴해야 된다, 사퇴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은 우리 대한의사협회에서 전문가단체로서 언급할 만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우리가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예. 네, 장영철 교수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세 기관에서 또 이제 징계 그런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죠.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징계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단계가 진행 중인데 중간에 중앙윤리위원회의 특성상 중간에 과정은 공개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어떤 소명 자료를 요구하는 그런 문서를 발송을 하고, 그 다음에 청문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직접 해당하는 사람을 중앙윤리위원회에서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절차들이 앞으로 진행될 것이라 예상을 하고,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는지는 공개하기가 힘들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병리학회에서는 2주 안에 지난 대한의학회에서 입장이 발표된 이후로 2주 안에 이 논문에 대한 게재 취소 여부를 결정을 하겠다, 이제 그런 방침을 정했었죠. 그래서 아마 이번 주 안에 대한병리학회에 대해서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국대 의대, 단국대학교, 더 좁게는 단국대 의대에서의 연구 진실성과 관련된 어떤 윤리위원회,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조사와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아는데, 보통 대학에서는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몇 개월씩 걸리기 때문에 단국대에서는 언제 결과가 나올지는 우리가 지금 예단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어디? 아니, 저 한국일보의 김진모 기자입니다. 이제 중앙윤리위에 대해서 건데요. 이게 이례적으로 좀 절차가 빠르다, 이런 환자들한테 이런 부담 같은 게 있었고요. 왜냐하면 보통 의사들 준비할 때 몇 개월씩 가고, 소명 절차도 거의 수십이 없거나 거의 일단 부르는 데까지 몇 개월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벌써 소명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좀 이례적이다. 의협이 적시적인 이슈에 빠르게 반응한다, 이런 비판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입장을 보여주겠습니까? 예,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 중윤위는 독립성을 상당히 강하게 지니고 있는 의사협회 산하기구이고, 최종적인 결론이 나왔을 때 회장에게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전 진행하는 과정은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여러 가지 어떤 의사들의 어떤 의료 윤리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제 집행부에서 결의를 내서 중윤위에 보통 회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사안에 따라서는 과거 부산 모 정형외과에서 대리 수술관과 같이 환자가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건일 때는 우리가 신속하게 중윤위에 징계심을 부여를 하고, 중윤위 자체도 중윤위에서 어떤 결정을 조금 더 신속하게 하는 것은 완전히 중윤위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중윤위에서도 그때 당시에 상당히 신속한 결정이 나왔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 어떤 부산 모 정형외과에서 대리수술 사건과 같이 이번에도 사안의 어떤 사회에 미치는 사안의 심각성, 그 중대성으로 인해서 의협 집행부에서는 징계심의를
비교적 신속하게 부의를 하였습니다. 중민위에서 진행 과정은 그것이 과거 사례에 비해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은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회의가 열리는데 다음 회의가 아직 잡혀있지 않습니다. 저번에 한 기로 해서 그 부분은 주민이 자체적으로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사건에 비해서 빠르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사건이 갖고 있는 사회적인 어떤 중대한 그런 어떤 의미, 우리가 한 축을 생각해 봤을 때 주민이 자체적으로 비교적 신속하게 판단을 내리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예측을 하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박준님. 네, 여기 이제 그 조국 후보자에 대한 글에 보면 이제 그 사실관계가 다른 가짜뉴스다. 이런 수준 낮은 글을 조국 후보자가 공유했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런 이제 사태에 대한 인식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시면 좋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주민위가 아직 결과를 발표를 안 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이 글이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아직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닌데 지금 의사협회는 그 어떤 사실을 단언해서 지금 발표를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는요, 회원의 말 그대로 중앙윤리위원회 규정에 의해서 회원이 정말로 해당하는 특정한 의료 윤리를 위반을 했는지 그거 여부를 판단해서 징계의 종류를 결정을 하고 징계의 종류를 결정을 해서 최종적인 징계를 결정을 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사실관계의 파악도 당연히 그 내부 그 징계를 결정하는데 사실관계 파악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하지만 중윤위가 갖고 있는 중윤위만 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대한의사협회는 상임이사회, 집행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진위 여부를 얼마든지 철저하게 따져하고 따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어떤 진위 여부를 정확히 사실관계를 우리가 따져야 중앙윤리위원회에 우리가 징계심을 부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관계가 적어도 집행부 입장에서 명확치도 않은 상태에서 특정한 회원을 징계 심의를 해달라, 징계 요청을 중윤위에 한다는 것은 그것은 대단히 업무의 순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문제를 철저하게 따졌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우리가 분석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분명히 어떤 잘못되었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판단이 내렸기 때문에 중윤위에 우리가 부의를 하게 된 것이죠. 이번 조국 후보자의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 그 글의 진위 여부도 우리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따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 추가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주민위에 추가적인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점 질문 있으신가요? 예, 말씀해 주시죠. 네, 저 한국경제 이지연인데요. 여기 중간에도 말씀하셨지만 약간 그 최장의 그동안의 정치적인 성향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의협회장으로서 말씀하시는 것도 조금 정쟁적으로 폄하하는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오늘 발표하신 목소리는 의사사회 내부에서 전체적으로 다 정리가 된 의견인지가 일단 하나 궁금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이렇게 의료학술지의 일저자 논문에 대해서 의사사회가 의사사회 명예가 훼손됐다고까지 주장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오늘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의료계의 어떤 한 순간에 일시적인 어떤 돌발적인 그런 어떤 여론 흐름을 반영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간 이 문제가 근 3주, 논문 문제는 본격적으로 2주 정도 문제가 됐었는데 대한의사협회 회원들은 각자 현직에서 임상의사로서 또는 연구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회원들입니다. 전문가 단체라는 것이죠. 개별 전문가들의 다양한 토론 또 심사숙고를 거쳐 나온 집단적인 어떤 전체적인 여론, 의견을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에서는 유심히 들여다봐야 되고 또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대한민국 의료 전반적인 어떤 집합적 의견은 제1저자 등재 문제는 잘못된 것이었다. 그리고 병리학회지를 폄훼하는 것, 몇몇 사람들이 지금 계속 병리학회지를 대한병리학회를 폄훼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대단히 잘못됐다. 이런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논문 고등학생을 제1저자로 올리고 소속 기관을 허위로 기재하고 IRB 승인 여부를 허위로 표기한 그런 논문의 저자는 엄중한 징계가 내려져야 한다. 이런 것들이 우리 의료계 대한의사협회 13만 회원의 중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을 반영해서 오늘 몇 가지 관점에서 정리를 해서 오늘 기자회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번 조국 교수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링크를 걸어놓은 걸 정말 너무나도 그런 어떤 저급한 수준 또 사실이 왜곡된 그런 글을 또 인용을 드립니다. 그런 글을 민정수석을 했던 분이 또 지금 법무부 장관 후보에 오른 분이 또 서울대 법대 교수인 분이 그런 글을 자기 페이스북에 링크를 올려놓을 수가 있는지 참으로 그 어떤 인식의 수준이나 이런 측면에서 비판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그 딴지일보 자유 게시판에 오른 글을 읽어보셨을 겁니다. 길지 않은 글입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고등학생이 2년 정도 실험에 참가하면 충분히 쓸 수 있는 논문이다. 그리고 대한병리학회지는 무슨 인용 우리가 지수를 인용의 어떤 그 정도 학술지 영향력을 표현하는 뭐 임팩트 팩터라는 그런 지표가 있습니다. 그것도 낮고 검색도 되지 않은 형편없는 그런 학술지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모든 것이 잘못된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잘못된 주장을 누구든지 그런 주장을 할 수는 있겠죠. 할 수는 있겠습니다.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런 주장을 조국 후보자가 자신의 공식 페이스북에 이 지금 후보자가 돼서 청문회 일정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 그런 시점에서 그런 해당 글을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려놓았다는 것은 한마디로 의학의 본질에 대한 몰이해이고 의학의 사명과 권위에 대한 완전한 무시입니다. 그렇게 쉽게 고등학생이 2주 만에 실험을 통해서 의학의 논문을 쓸 수 있다면 그 의학의 논문으로 수많은 중환자들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 논문을 쓰기 위해서 노력하는 의사들은 뭐가 되고 또 그런 어떤 의학은 뭐가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전체 의학의 본질과 권위, 사명을 철저히 무시했고 현장에서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의사들의 명예를 철저하게 훼손했다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어서 질문 드릴게요. 그 현장에서 일하는 의사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뭐 향후 법적 대응 같은 것도 좀 고려를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닙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의사들의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형사 고소를 한다든지 의사들이 소송을 건다든지 그런 차원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현재 일단 우리는 대한의사협회 윤리위원회 그리고 병리학회에서의 지금 어떤 절차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원칙과 절차를 준수해서 해당하는 논문을 쓴 교수에 대해서 차근차근 징계 여부, 징계에 대한 어떤 결론을 밟아 나갈 것입니다. 한편 조국 후보는 지금
검찰 주변에 있는 뭐 가족 또 주변인들이 검찰 수사 대상이 돼 있는데 검찰 수사를 통해서 조국 후보의 이런 어떤 그 딸의 논문 일제자 등재 문제라든지 향후 또 고등학 고려대학교 입학 문제라든지 부산대 의전원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현재 검찰 수사가 이미 착수가 됐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서 밝혀야 될 내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에서 그런 문제를 조사할 권한이 전혀 없는 것이죠. 실질적인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담론을 수준 공론장에서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조국 교수가 얼마나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는지 잘못된 인식을 지니고 있는지 그런 것은 밝혀져야 되는 그런 문제고 나머지 지금 검찰 수사 대상으로 되어 있는 문제는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는 그런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청년사. 폄하를 했어요. 조국 부자가 그 글을 게시한 걸 폄하를 했다고 지금 비판을 하셨는데 그 후보자 사퇴까지는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지금 법적 대응을 수송을 안 하시다고 이제 사과한다 뭐 이런 부분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조국 후보자가 사과를 할 사람이면 8월 30일 날 자기 페이스북에 그런 익명의 딴지일보 자유 게시판에 있는 사실과 전혀 다른 그런 글을 자기 페이스북에다 그렇게 올려놨겠습니까? 그래서 조국 후보자 개인에 대해서 우리 대한의사협회가 사실 대단히 유감스러운 그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지금 무슨 특별한 요구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향후 앞으로 더 검찰 수사에서 밝혀져야 될 점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대한의사협회는 의과대학 학생들, 각 의과대학은 의학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의학교육을 제대로 수행해내서 훌륭한 의사들을 배출해내는 것, 그것 역시 대한의사협회의 중요한 한 가지 사명 중 하나입니다. 앞으로 향후 의학교육과 관련된 어떤 그런 문제들에 있어서 검찰 수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객관적 사실들이 밝혀진다면 추후에 그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인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에 나설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지민 한 가지만 딱 여쭙겠습니다. 저기 경리학회지가 라포르샤는 학생입니다. 경리학회지가 이용지수가 떨어지는 수준 낮은 저널이다. 그렇다면 경리학회 이용지수는 좀 어떻게 되나요? 경리학회 이용지수는 이 사실 이용지수라는 것을 단순 비교해서 이용지수가 많은 논문이 많은 저널이 훌륭한 저널이고 이용지수가 낮은 저널이 훌륭하지 않은 저널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또 대한병리학회지에서 영어로 논문을 출판한 지가 그렇게 얼마 되지 않은 점 그런 점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대한병리학회지는 이미 학술지로서 우리가 SC2급이라고 이미 학술지로서 인정을 받은 학술지입니다.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 병리학자들의 학회인 대한병리학회 그리고 대한병리학회 기관 학술지에 해당하는 대한병리학회지를 단순한 어떤 인용지수 임팩트 팩터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병리학회지 수준이 낮다 이런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성립하기 어렵습니다.